안녕하십니까.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 잘 보셨습니까? 이 시간은 윤 대통령 2주년 기념 인터뷰에 대한 총평과 함께 핵심 체크를 하고 향후 이번 인터뷰의 영향력,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평가를 할까 합니다. 총평을 한번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몇 점 정도 주실까요? 저는 법률적 측면에서는 A0, 정치적 측면에서는 B0, 정치 법률 합해서 B 플러스 내지는 뭐 A 마이너 한 85점 내지 90점 정도는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점수 중에 가장 좋은 점수, 정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점수가 동정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총선 뒤에 윤 대통령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네, 이 V라인이 사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그러면서 살도 많이 빠지셨구나,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오늘 대국민 담화 그리고 또 각본 없는 인터뷰, 1시간의 장장 1시간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내일 조선일보든 신문의 이 사설, 첫 헤드라인이 뭘까? 오늘의 원픽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다. 이게 원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연두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연두 그 담화 같은 경우에는 아쉬웠다. 우리가 국민 누구도 내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서 정치적인 수사로서는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질타가 쏟아졌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총선에서 악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직접적인 사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은 선출된 왕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 국왕무오류설이라고 해서 King can do no wrong, 왕은 잘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사과도 안 해, 그런 게 전통적인 어떤 그 통치술로 얘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왕은 아닙니다.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앞에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본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대통령의 고심이 담긴 한마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이어서 소통관으로 가서 이 기자들과 1시간, 또 각본 없는, 뭐 누구는 옛날에 A4 용지 들고 뭐 찾고 읽는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윤 대통령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날 것 그대로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또 답변을 했고, 막힘이 없이 술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역시 대통령께서 준비된 대통령이시다라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다는 점에서 문재인과는 확실히 차별화된다, 그것만으로도 점수를 얻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5대 쟁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5가지 쟁점을 봤을 때, 첫 번째, 총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질문을 처음 그 기자단의 간사가 질문을 했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 최상병 특검, 나아가 그 야당과의 소통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한 기자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조국당 대표와 만날 수 있느냐,
나아가 마지막으로 정치에 관한 이슈로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말 그 정치, 외교안보, 경제 뭐 이런 이슈들 중에 탑 5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총선 책임이 누구냐라고 직격탄을 날렸을 때에 윤 대통령께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내 탓이오라는 취지로 제가 정책을 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족함 두 가지 이유를 들었죠. 하나는 소통이 부족했다. 또 하나는 민생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우리가 참 아쉬웠다라고 하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던 빌 클린턴이 얘기했던 것과 같은 취지에서 경제 살리기를 언급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소통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스스로 그 얘기했죠. 뭐 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와 또 현 상황을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어제 이제 새로 임명하시면서 민정수석을 부활을 하면서 국민의 삶, 민생 아니겠습니까? 민정이 국민들의 살아가는 정황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더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소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기자들과의 소통도 앞으로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민생이다.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특히 서민들의 삶에 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점에 비추어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토탈 13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만 이른바 스마트 포퓰리즘 완전한 어떤 포퓰리즘이 아니고 어떤 재정 범위 내에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실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사점을 던지는 것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소통과 민생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총선 실패의 내 책임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김 여사님 이름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배우자라고 하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해서 조금 애들로 말씀했습니다만 그로 인한 것으로 국민에게 근심을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제 기억이 나쁩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A4 용지 들고 읽기만 했었지. 그러다가 뭐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네, 뭐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을 찍어내겠네 이런 헛소리 하다가 정권을 5년 만에 국민의힘에게 또 넘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점에 비추어서 윤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사과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도 표심까지 뭐 심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을 조금 진동 정도는 있을 수 있게 해서 또 점수를 딸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팀을 보강을 해서 수사의 속도가 상당 부분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무슨 얘기를 할 경우에 수사 가이드라인이네 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은 또 말끔하게 수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으로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제 공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넘어갔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이미 뭐 크게 나올 것도 없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윤 대통령
결혼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공소시효까지 다 끝났는 일을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금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그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 부분은, 법적으로 봤을 때에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 그리고 또 검수완박을 통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권이 있고 실제로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검수완박처럼 법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군 내에 있는 그 사망사건, 이런 부분은 군 검찰의 수사권, 재판권을 박탈시킨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있으면 바로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놨고 이번 사건, 최상병 사건이 안타깝습니다만 그 적용이 된 첫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박 대령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수사하는 건데 라고 해서 수사 결론까지 상세하게 써가지고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 반면에 국방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권은 경찰청에 있다, 민간 경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 결론까지 다 일일이 적시해서 보내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하는 현행 변경된 법률에 따르는 의견을 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직권남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었고 그 법을 바꾼 것이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그 민주당이 그 하위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아니한 결과 이 혼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특검을 가지고 간다? 저는 그거는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공수처와 또 그리고 또 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먼저 국회에 최상병 특검법 발의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대신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만들어 놓았던 이 제도적 장치 속에서 결론을 한번 보고 그것이 부족하면은 최상병 특검을 본인이 먼저 발의하겠다라고 한 점에 비추어서는 일방적으로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상병에 대한 수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미 넘긴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 부분은 경찰의 오롯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논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야당과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그 질문을 했을 때에 대통령께서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먼저 전화를 했고, 지난 4월 19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대통령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였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였구나. 예.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직접 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건강이 쾌유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또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이재명 대표도 쉽사리 그걸 거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누구나 몸이 아플 때가 제일 또 한번 위로 전화해 주면은 마음에 남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통이 앞으로 또 22대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일방적인 어떤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단초가 아닐까,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그 오늘 담화였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또 소통이 야당뿐만 아니고 야당 대표, 지금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금 야당 대표이고, 또 조국 전 대표도 야당 대표인데 그 사람들 만날 생각이 있느냐 했을 때 누구를 배제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요청을 하고 또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조국 대표도 만날 수는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열심히 일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만나기 전에 조국 대표는 용산이 아니고 네, 뭐 공립대학교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대법관님들 파이팅 한번 좀 외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에 대해서 또 물었죠.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정치 신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여당의 당 대표로서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좌파 언론에서는 두 분 사이를 갈라놓기를 바랐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윤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 정도의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또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번 식사하는 그런 모습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또 지지층들이 다시 한번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 모임이 너무 늦어지면은 이게 당 대표 선거에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대통령이 한동훈 손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으로부터 아직까지 그리 멀리 오지 아니한 상태, 그리고 또 다가오는 전당대회로부터 그리 가깝지 않은 적절한 시점 두 분이 만나서 또 설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술은 못 마신다 하더라도 또 같이 콜라 한 잔과 또 막걸리 한 잔 건배하면서 두 분의 우위를 다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22대 국회 이전에 자유우파의 대동단결을 또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또 이와 같은 2년차 기자들 앞 기자회견은 정말 의미가 있었고 중도 표심에 분명히 영향력이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1% 따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을 넘어서 다시 한번 또 40%를 넘을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또 열심히 또 하신 윤 대통령께도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원을 보냅니다. 이상 최진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